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9의 세트와 딕셔너리를 배워보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 데이터 타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플, 리스트, 세트까지 배웠죠. 아마 딕셔너리가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와 값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있는 아주 독특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레슨 4에서 이 딕셔너리의 값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키 혹은 값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 전체 항목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기본 함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어떻게 정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4, 키와 값을 동시에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를 정의하자면 전체 항목이 정렬되지 않은 키와 값의 쌍으로, 페어로 구성된 데이터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은 단순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나요? 다른 데이터 타입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변수 옆에 등호가 있고요. 중괄호를 연 다음에 자, 키를 넣고 여기 클론 기호가 보이죠? 클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값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쌍이에요. 이런 키와 값의 쌍들을 콤마 기호로 분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중괄호로 닫고 있습니다. 자, 이 딕셔너리 때문에 세트 같은 경우는 중괄호 기호만 가지고 빈 세트를 정의할 수 없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 중괄호만 가지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입장에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트에서는 중괄호 기호만 가지고는 빈 세트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이 딕셔너리 개념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자, 리스트 때 봤던 기차가 다시 나왔죠. 프로그래머즈라는 변수가 있는데 예전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 3개는 있었는데 숫자 대신 어떤 텍스트가 있죠. 지금 그죠? 파이썬, 자바, C++라는 문자열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색인 역할을 합니다. 키고요. 파이썬 위에 있는 이 14나 9, 2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14명 있고 자바 할 줄 아는 사람이 9명, C++ 할 줄 아는 사람이 2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자, 이걸 소스 코드로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즈가 있고요. 여기에 중괄호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파이썬이 클론 기호 열고요. 14명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였죠? 루비였나요?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루비가 뭐 한 5명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기술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 랭귀지이기도 하긴데 한 10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머즈가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리스트 배울 때 리스트 항목 개수를 확인했던 방법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의 기본 함수인 len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때 프로그래머즈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도 len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프로그래머즈 안에 들어있는 항목의 개수를 이렇게 3처럼 리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변경해 볼게요. 자, 파이썬에 있는 값이 14인데 1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리스트 때 값 변경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대괄호 기호를 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3개를 넣었었죠?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값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14죠?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어떻게 해요?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0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변수값 전체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파이썬의 값이 14가 되어 있던 것이 1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키 값들만 쭉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keys라는 메스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생소한 dict_keys라는 값이 보이면서 파이썬, 루비, C++가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리스트 변환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리스트 형태로도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키가 아니라 나는 값만 뺄 거야. 그러면 values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이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소드들이 왜 필요할까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 가공을 하거나 필요한 값들만 추출할 때 굉장히 빈번히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에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in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그거와 같이 딕셔너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 프로그래머즈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럼 true가 반환이 되고요. C가 프로그래머에서 있든가 뭐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없다고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in 키워드 사용할 수 있고요. in과 in을 사용할 수 있다면 not in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C가 프로그램에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true가 나오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항목을 삭제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del 메소드를 사용하면 돼요. del과 키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값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이썬과 루비, C++가 있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의 루비의 값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5가 올 텐데요. 제가 루비 항목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del 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리스트 부분 삭제할 때 del 문이 나왔죠? 이 del을 사용하면 다시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루비 항목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el 키워드 사용해서 원하는 항목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lear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익숙해지시죠? 리스트 같은 경우도 모든 항목들이 제거가 됐었죠? 여기에 clear 하면 프로그램에서의 값들이 모두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중괄호 기호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uple 데이터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dig입니다. 자, 리스트나 tuple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항목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변환하는 게 아주 간단한데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와 값이 페어로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작성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래머즈의 뭐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가 대괄호로 해보고요. 항목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플 형태로 값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투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이 10이 들어가 있는데 투플 같은 경우에 항목 구분 어떻게 했죠? 콤마 기호로 했죠.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넣는데 지금 3개의 투플이 들어가 있죠. 근데 각 투플은 값이 2개씩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목이. 자, 파이썬과 10, 루비와 5, C++와 10이 2개씩 그 항목을 가지고 있는 투플로 이루어진 3개 리스트가 있는 거죠. 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dict 함수에 바로 이 dict 함수 인수에다가 이 리스트를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딕셔너리로 변경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 위랑 아래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파이썬 콤마에 10으로 되는 게 파이썬과 클론 기호가 10으로 바뀌었죠. 이 하나의 투플 항목이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바뀌어서 결국 전체가 딕셔너리에 있는 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필요한 이유가 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소스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 딕셔너리는 보시다시피 값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쵸? 프로그래머즈 있었잖아요. 프로그래머즈에 내가 값을 루비를 갖고 오고 싶었다. 그럼 생인 통해서 이렇게 값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연산 처리 같은 걸 할 때 굳이 이 커스터마이징 된 색인을 가지고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리스트나 투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 형태의 색인을 통해서 가져오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집어넣은 키 값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량 데이터 같은 걸 처리할 때는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투플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처리할 때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다시 딕셔너리로 바꿔서 조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아마 앞으로 이런 소스 코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죠? 투플 하나 정렬했네요. 하고 나서 정렬하는 소스 코드가 여러 가지 보이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넘스 넣었고요. 그죠? 지금 sorted라는 기본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넘스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1, 2, 3, 4, 5, 7 순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스 값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경되지 않았죠? 자, 넘스 뭐죠 지금? 튜플 타입이죠. 자, 튜플 타입 데이터 값 바꿀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없죠? 지금 이 sorted를 하면 넘스라는 튜플 값을 가지고 정렬이 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주 단순한 설명이지만 나중에 소스 코딩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 똑같은 소스 코드를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쳐요. 넘스가 이 순서로 들어가 있지만 sorted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정렬된 값이 지금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넘스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리스트 배울 때 sort라는 정렬 함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내부 함수 sort 메소드를 사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값이 정렬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넘스가 정렬 좀 됐죠? 이 정렬된 넘스 값을 역순으로 정렬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orted 함수에다가 정렬 값을 집어넣고요. 여기 지금 힌트가 보이고 있죠? 리버스는 false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 값인데 리버스를 true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역순으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는 어떻게 정렬이 될까요? 키순으로 정렬이 될까요? 아니면 값순으로 정렬이 될까요? 지금 보면 프로그래밍을 sorted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정렬된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 또한 역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아까 프로그래머즈 파이썬, 루비, C 그렇죠? 이거를 sorted를 넣어서 프로그래머즈 집어넣어 가지고 엔터 치면요 어떻게 돼요? C와 파이썬과 루비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리버스를 true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정렬된 키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값들 10, 5, 10 이거를 값들을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용해 볼까요? 아까 전에 value들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래머즈의 values 하면 값들이 정렬된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웠죠. 단어는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세트처럼 항목의 값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기를 위해서 키랑 값이 쌍으로 하나의 페어로 묶여져 있는 것이 하나의 항목인, 그리고 그 항목이 콤마로 분리돼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순서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 타입이 바로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법 활용해 봤죠. 중괄호 기호로 사용했고요. 키와 값의 쌍은 콜론 기호로 구분을 하고 콤마 기호로 항목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 빈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괄호 기호만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그 이유 때문에 세트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만으로 빈 세트를 만들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 메소드들 확인해 봤죠. 딕셔너리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len 함수, keys, values, 또 in 키워드, del 키워드, clear 이런 함수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사용법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orted라는 기본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정렬하는 방법 확인해 보았고요. 중요한 거는 sorted 함수를 사용하면은 새로운 정렬된 값이 반환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리스트의 어떤 내장 메소드인 sort를 사용하면은 안에 내부에 있는 값도 실제로 변경된다는 거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꼭 들려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업데이트 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람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